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기력 떨어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들놈 결혼시켜 놓으니 며느리란 것이 시어머니 알기를 무슨 개똥처럼 압니다. 아무리 우리 때랑은 다른 세상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다 싶더군요. 우리 때처럼 무조건 시댁이라면 벌벌 떨고 호통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눈치 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그런 거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 늙은 여자도 잘 알아요. 그저 저는 문제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냈으면 하는 겁니다. 아들놈 이혼 당하지 않게끔 하려면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님은 잘나도 너무 잘나신 분이었고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2명의 며느리가 있어요. 먼저 첫째 며느리랑은 사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딱 제 선만 지키는 그런 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선을 넘을라 치면 아들놈이 지랄지랄을 하거든요. 혹시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서 말이죠. 전 며느리 들였을 때 아들이 너무 자기 아내만 싸고 도니까 그게 좀 서운했었는데 제가 며느리였을 때 우리 남편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우리 남편은 어른들 안 계실 때 몰래 제 눈물을 닦아준 반면 우리 아들놈은 지 엄마 앞에서 지 엄마 나무라면서 자기 아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도 차이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잡아볼까도 생각했었어요. 다 키워놓고 엄마 아버지가 피땀 흘리는 바람에 지들 넉넉하게 살아온 거면서 결혼했다고 지 엄마를 우습게 보는 아들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제 이마를 탁 치며 며느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놈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이었던 며느리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고 아들놈이 혹시나 우리 엄마가 내 아내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건 아닌가? 괜히 트집 잡는 건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말이죠. 아들 키워봤자 정말 소용없다는 말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니들 알아서 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 마음 쉽게 먹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음고생 심해서 제가 윗병이 다 걸릴 정도였으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들 가진 유세 부리는 애미였고 아들 장가 보내놓고 미련 못 버리는 그런 애미이긴 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내려놓을수록 그냥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만 보고 신경 쓰지 않을수록 며느리가 가끔씩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곰살맞은 애가 아닌데 가끔 그러더라고요. 노력을 하는 거였지요. 잘 지내보려고.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자기 남편의 어미이니 그래도 내가 잘 지내봐야지 하고 배려를 했던 거겠죠. 그 마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첫째 며느리와 절대 친한 척은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오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을 뿐이지 제가 먼저 친한 척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지 않아요. 그게 많은 시어머니들이 하는 실수겠죠. 며느리가 친한 척하니 한술 더 떠서 며느리한테 친한 척하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암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주관적으로 저는 그냥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적응할 만할 때 둘째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첫째 며느리에게 했었던 것처럼 간섭 없이 지내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드리지 않으면 며느리 또한 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나서는 둘째 며느리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요즘 며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며느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요즘 며느리, 요즘 며느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요즘 며느리들 그런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시어머니를 길들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심보 가진 며느리들 말이죠. 어쩌면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저를 길들이려고 그리고 더불어 형님인 첫째 며느리까지 이겨 먹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둘째 며느리는 제게 어이없는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거든요. 그 종이 한 장이 둘째 며느리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저도 그렇고 둘째 며느리도 그렇고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을 받은 시점이 참 우습게도 둘째는 집들이를 하고 나서였거든요. 집들이 날 기분 상할 일 전혀 없었고 가족들이 모여서 둘째 부부 축하해주고 잘 살라고 덕담해주고 암튼 그렇게 기분 좋게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둘째 아들놈이 그러대요. 우리 가고 힘들진 않았었는지 뒷정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거 둘이 치우느라 힘들었겠다고 왜 도와준다는 걸 만류했었냐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한 거였는데 아들놈 반응이 심드렁한 겁니다. 엄마, 앞으로 이렇게 막 전화하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제? 나 어제 죽을 뻔했어. 식구들 다 가고 나서 엄마 며느리가 심통 부리는 바람에 그거 달래주고 뒷정리도 내가 다 하고. 암튼 엄마 아들 어제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갈 뻔했다니까. 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거야? 밥 먹는데 1시간이면 되지. 3시간 넘게 있었던 거 알아? 엄마, 형수님은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왜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 나도 그렇고 우리 자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단 말이야. 암튼 엄마, 앞으로는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 전화하고 싶으면 나 출근했을 때 해. 아니면 미리 카톡을 하든지. 와이프 눈치 보인단 말이야. 집들이 날 기분이 좀 좋아서 다들 먹고 떠들고 하느라 한 3시간 넘게 둘째 내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들 녀석에게 한 소리 들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걸까요? 첫째 며느리 들으면서 애초에 기대했었던 것들 다 저버린 건 사실이었는데 사실 첫째는 저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감정을 뭐라 설명을 해야 할까요? 마치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더러운 것이라도 묻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좀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확실한 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좀 쉬운 줄 알았더니 웬걸요. 더한 게 들어왔더군요.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아들에게 네 잘났다고 오랫동안 니네 집에 있어서 아주 큰 실수했다고 어차피 평소에 전화도 자주 안 했었던 사이였었는데 혹시 어제 고생을 많이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연락했던 거였는데 둘째 며느리 눈치 안 보게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빈정대면서 말이죠. 그래 이놈아 눈치 없이 3시간 동안 먹고 놀아서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첫째 놈이나 둘째 놈이나 그 입 여물어 이놈의 새끼야. 어디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네 와이프 생각하는 건 상관없는데 엄마한테도 말은 좀 가려서 해야 하지 않겠어? 어디서 엄마 탓을 하고 있어? 자식놈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너도 네 형이랑 한통속이네. 며느리들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네 놈들한테 더 서운해. 나쁜 놈의 새끼.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더럽고 치사해서 아들놈에게 쏘아붙이고 기분 나빠하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너는 멀었다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종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린 그러더군요. 아들놈이랑 제 사이가 자기 때문에 틀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문제없이 지내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며느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면 자기도 서운할 마음 없고 저도 서운할 마음이 없다나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하하 요즘 사람들 똑똑한 건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을 목록까지 만들어 오다니요. 참 훌륭한 며느리를 들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잘 읽어보고 행여나 과하다 생각하는 부분과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첨삭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며느리를 들은 후 대부분의 시어머니가 내가 아들 잘못 키웠구나,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그 말 자체가 시어머니들의 잘못된 편견이고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그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어머니하고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입장 가장 곤란한 건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일전에 집들이 일 때문에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다. 그 말 듣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잘 읽어보시고 첨삭하실 부분은 그리 해주세요. 어머니가 컨펌 주시면 그럼 그때 어머니하고 제가 지장 찍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문서화하는 거니까 어머니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지켜야 할 목록들 가관이었습니다. 어디서 긁어온 건지 아니면 둘째 며느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생각이고 관점이고 시어머니들에게 바라는 점인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미움받지 않고 욕먹지 않는 시어머니 되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항목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젠장할 일하고 욕을 하면서요. 첫 번째, 아들 집 시댁에서 사주었지만 결혼을 했으면 부부 공동 명의이니 며느리 집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아들은 시댁 소유, 즉 시어머니의 소유가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며느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 것은 이제 며느리 것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피치 못해 며느리 집을 방문할 때에는 미리 전화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절대로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을 금한다. 이건 며느리가 시댁을 방문할 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항목이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사이야말로 올바른 관계이다. 세 번째, 만일 서로의 집을 방문할 시 절대로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을 금한다. 꼭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챙겨오는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 선물을 챙겨온다는 의미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배려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내 집은 내 집, 시댁은 시댁이라는 뜻이다. 네 번째, 며느리 집을 방문했을 시 이방저방 살펴보지 않는다. 시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최대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는 일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금해하는 일이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지켜줘야 하는 국률이다. 며느리 집의 냉장고에는 며느리의 자존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며느리 앞에선 절대로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하지 않는다. 고의로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도 정말 맛있었다고 꼭 칭찬을 해줘야 한다. 부족한 솜씨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니 며느리의 정성에 말로써 꼭 답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며느리 집에서 밥을 먹고 돌아갈 땐 꼭 고생했다, 잘 먹었다라는 인사말은 꼭 한다. 10번째까지 있는데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6번째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뭐 며느리만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조심해야 하는 항목들 아닌가요? 제가 예민한 겁니까? 다 필요 없고 구구절절 항목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들이에 가서 3시간 먹고 떠들고 왔다고 저런 항목들을 제게 들이밀다니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뭐 제가 아들아들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들이 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집들이 간 날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했었는데 제가 왜 저런 종이 쪼가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놈이 더 그렇습니다. 며느리 옆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엄마 눈치, 자기 아내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기가 찼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며느님 납셨더라고요. 그냥 그 종이 받아 들었고 첨삭할 필요 없이 따라주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고 니들 부부가 원하는 거라면 해줘야지. 선 지키고 니네는 니네, 우리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별 문제 없다고. 혹시나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모양새 흉내 낼까봐 며느리가 겁이나 손수 머리를 짜내서 조심스럽게 종이 들이밀었는데 당연히 배려 깊은 고부사이 되려면 따라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첨삭할 것도 별로 없네. 암튼 이게 너희 부부 생각이라는 거잖아. 그래,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너희들이나 우리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는다. 내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니? 너희들이 원한다는데 따라줘야지. 어머니, 의견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니가 며느리여서 때와는 좀 달라요. 시어머니 앞이라고 말 못하고 참고
암튼 그런 시대는 이제 갔거든요. 어머니가 핵심을 아주 잘 잡으셨네요. 저는 식구가 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독립된 가정으로 봐주길 원하고 우리 집은 우리 집, 어머니 집은 어머니 집. 사실 너무 자주 만나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완벽한 요즘 며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지만 서로 지킬 건 지켜주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일어날 불상사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암튼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해요. 어머니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그 말, 만일 둘째 며느리가 가만히만 있었다면 저는 첫째 며느리처럼 둘째 며느리도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정말 며느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아들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말 즉슨 결혼했으니 하나의 독립적인 매개체로 보았었고 또한 더 이상 나는 그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부모가 아닌 각자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응원을 하는 그런 사이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의 오지랖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좀 보여주고 싶더군요. 그래, 네가 먼저 그은 선 나중에 네가 후회를 하게끔 해줘야겠구나. 긴 말보다 하나의 행동을 함으로써 왜 이런 종이 쪼가리를 주면 안 되는 것인지, 네가 지금 얼마나 도 넘는 짓을 한 건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네가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유치하지만 말이죠. 거의 남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애들 결혼시켜 놓았으면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저는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일정하게 지원해 줬으니 더 이상의 지원은 가당치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죽을 때까지 있는 돈 다 쓰고 그 전에 다 못 쓰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환원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약한 둘째 며느리 행태에 골려주고 싶더군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정말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있는 첫째네에게 증여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현금을 주면서 첫째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적당하게 선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이건 그동안 내 며느리로 살아온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들 텐데 너를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 플렉스라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아니면 날 좀 좋아지고 세상 좀 편안해지면 사돈 어른들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암튼 네가 어떻게 쓰든 알아서 알아 주는 것이니 오직 너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 말해 주었습니다. 애교 떨 줄 모르는 우리 첫째 며느리 얼굴 붉히면서 감사하다 말하는데 순간 제 감정이 복받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에게 잘하고 있다. 네가 우리 집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안 했었더라고요. 참 귀하고 소중한 인연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론 둘째 며느리 골려주려고 먹었던 마음도 스르르 녹더군요. 나이 먹은 사람이 채통머리 없게 이게 무슨 애 같은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좋은 마음 내가 먼저 내비추고 내가 먼저 표현해야겠다 마음 고쳐 먹었습니다. 참 늙었다고 해서 마음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고 너그러워지는 것도 아니더군요. 언제쯤 저런 사람도 철이 들런지. 적당한 시간 봐서 둘째는 시간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불러야겠다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 가졌던 제 옹졸한 마음도 반성했었고요. 그런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저는 대가 맞지를 않나 봅니다. 첫째는 집으로 돌아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묻더군요. 형네 돈 줬냐고. 그런데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았냐고. 무슨 날도 아닌데 왜 형네한테 돈을 준 거냐고. 그리고 형한테 준 게 아니라 형수님한테 줬다고 하던데 엄마 며느리가 형수님 한 사람이냐고. 자기 아내도 며느리인데 왜 자기 아내는 주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와, 사람 미치겠대요. 뭐 이런 놈이 내 뱃속에서 기어 나온 거지. 그냥 아들놈 징징대는 소리만 듣고 있는데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오해하셨나 본데 저는 각자의 삶을 지켜주길 바란 거지 차별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형님한테 돈 주셨다면서요? 4천만 원씩이나?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희는 안 부르신 거예요?
왜 저희 부부만 쏙 빼놓으신 거냐고요. 어머니 저 정말 이런 거에 서운해하는 사람 아닌데 치사하게 돈 가지고 사람 염장 지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일부러 그러신 거 다 알거든요. 제가 드렸던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항목에 대한 일종의 시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차별이에요. 형님네한테 주셨으면 저희한테도 주셔야 하는 거라고요. 한쪽이 주지 않을 거면 다른 한쪽도 안 주는 게 맞다고요. 한쪽만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차별 당하는 걸 거절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별 당하는 거 저는 거부하겠다고요. 둘째 며느리와 대가 맞지 않는다는 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지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을 것을.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부들부들하니 주고 싶었던 마음도 반성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태연한 말투로 말이죠. 예, 네가 준 항목엔 그런 말은 없지 않았었니? 차별 금지 조항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는 지금 니들이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겠다는데, 여기서 차별 이야기가 왜 나와? 나는 니들 차별한 적 없다. 큰 해줬던 것처럼 니들 결혼할 때도 비등하게 다 해줬는데, 차별이라 하니 내가 오히려 당황스럽구나. 네 말처럼 네가 요즘 며느리인 것처럼 나도 요즘 시어머니야. 옛날 시어머니가 아니란다. 옛날 분들이야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골방에 들어간 듯 신경 쓰지 않았었겠지만 요즘 시어머니 나는 내가 먼저 우선이다. 자식들이 우선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돈이 있길래 한번 준 거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어도 적당하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유지하게끔 현명하게 구는 그런 애거든. 그런 점이 고마워서 며느리 기분 한번 좋으라고 준 거다. 더 줄 돈 없어. 나 먹고 사고 써야 하니까. 나도 요즘 시어머니라서 플렉스 할 땐 플렉스 하는데 무분별하게 하진 않는단다. 서운해하지 말거라. 나는 나, 니들은 니들이잖아. 그 말 즉슨 내 돈은 내 돈, 니들 돈은 니들 돈이라는 말이고. 안 그러니 며느라? 며칠 후 둘째네는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천이란 돈 매우 크지요. 그런데 그 사천을 그렇게 꼬랑지를 홀라당 내리다니 너무 애들이 간이 작다 생각했네요. 예전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돈 앞에서 장사 없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좀 심드렁한 표정 지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때 막 저한테 따지고 들고 차별을 거부한다더니 어쩐다느니 한 며느리의 말이 생각이 나서요. 조금만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리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탐나 억지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말이죠. 곧 탄로 나겠죠. 거짓된 마음은 절대로 오랫동안 진실인 척 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좀 속 좁게 군 거 인정 또 인정합니다. 아, 나이 드니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